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재민 선생님입니다. 6학년 체육 경쟁 9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제목은 융합 놀이터와 감상입니다. 교과서 94쪽부터 95쪽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오늘 수업은 95쪽부터 진행을 하고 이어서 94쪽 세팍타크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위해서 교과서가 필요합니다. 교과서가 있는 친구들은 교과서를 준비해 주시고 필기구가 있는 친구들은 필기구도 같이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교과서가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 수업 영상에 집중해 주면 되겠고, 교과서 없는 친구들은 수업을 들으면서 필기할 내용들을 적어야 하기 때문에 노트나 뭐 공책이나 아니면 A4 용지 따로 준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95쪽에 보면 경쟁 속의 배려, 테니스 예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먼저 테니스가 어떤 스포츠인지 교과서 95쪽 맨 위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수업 화면을 봐도 좋습니다. 자, 테니스는 네트를 사이에 두고 상대와 경쟁하는 스포츠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네트형 경쟁을 소개를 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했죠. 테니스를 즐기는 사람들은 승리를 위한 치열한 경쟁뿐 아니라 승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대를 배려하며 예절을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대를 배려하며 예절을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단어가 보이죠? 배려도 보이고요. 예절을 지키는 것도 보이죠? 운동, 예절을 네트형 경쟁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저번에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테니스 예절을 살펴보며 경쟁 속에서 어떻게 배려를 실천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배려에 대해서 어렴풋이 이게 어떤 의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네트형 경쟁 종목에 참여를 할 때 배려를 실천해야 돼 라고 하면 배려를 실천하는 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라는 네트형 경쟁의 종목 중 하나인 테니스를 가지고 와서 배려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에서 배려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족구나 뭐 다양한 네트형 경쟁 종목을 하면서도 배려를 비슷하게 또는 똑같이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배구를 먼저 배웠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테니스를 배우는 여건이 아직 어려워서 테니스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테니스장이 있어야 하고 또 테니스 라켓이나 테니스 공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학교에서는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배구를 먼저 배웠는데, 그러면 테니스가 어떤 종목인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니스는 네트를 사이에 두고 라켓으로 공을 치고받으며 경쟁하는 대표적인 네트형 게임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와 유사한 라켓으로 공을 치고받으며 경쟁하는 대표적인 네트형 게임, 이와 유사한 종목이 배드민턴이 있죠. 그런데 배드민턴은 테니스와 다른 점이 공이 아니라 셔틀콕을 치는 종목입니다. 자, 테니스는 12세기부터 16세기까지, 12세기부터 16세기면 언제예요? 여러분 세기 1세기, 2세기 이 계산하는 방법 알고 있나요? 1세기가 0년부터 100년이죠. 이 0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에 맞춰서 보통 이 1세기, 2세기를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12세기부터 16세기면 1100년부터 1500년 이 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 말기에서 조선 중기까지 해당이 되겠네요.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고요. 조선이 1392년에 건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려 말기부터 조선 중기에 해당하는 12세기부터 16세기까지 프랑스에서 유행하던 라뽀무라는 경기가 테니스의 시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에 프랑스에서는 테니스와 유사한 경기를 이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다음 줄입니다. 당시에는 왕족이나 귀족이 즐기던 경기로 예절을 중요시하였다. 왕족이나 귀족이 주로 즐겨서 했기 때문에 예절을 중요시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877년 영국 윈블던에서 열린 테니스 대회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테니스 대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1877년이면 여러분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1876년이 어떤 해예요? 1876년은 고종이 임금이었을 때예요. 조선 고종. 이 당시에 1876년 2월에 우리나라에서는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그 다음 해에 영국에서 테니스 대회가 이미 열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공식적인 테니스 대회로 알려져 있고요. 잠시 영상을 멈추겠습니다. 지금 전투기가 지나가서요. 네, 지나갔습니다. 수업 중간에 잠깐만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려고 합니다. 지금 체육관에서 5학년 수업을 하고 있어서 다소 좀 시끄러운 잡음이 좀 들릴 수가 있고, 또 요새 공군에서 이 전투기 훈련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잡음이 조금 들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이 수업하는데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4대 메이저 대회는 윈블던 대회, 프랑스 오픈, US 오픈, 호주 오픈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세계 4대 메이저 대회라고 하면 세계 테니스 대회가 정말 많죠. 그 중에서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크고 권위 있는 대회로 생각하는 이 4개 대회가 윈블던 대회, 프랑스 오픈, US 오픈, 호주 오픈입니다.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할 내용들은 테니스는 네트를 사이에 두고 라켓으로 공을 치고받으며 경쟁하는 대표적인 네트형 게임이라는 사실, 그리고 왕족이나 귀족이 즐기던 경기이기 때문에 예절을 중요시했다는 사실, 그리고 1877년 영국 윈블던에서 테니스 대회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테니스 대회로 알려져 있다. 1877년에 영국 윈블던에서 테니스 대회가 열렸다라는 사실, 그리고 세계 4대 메이저 대회 윈블던, 프랑스 오픈, US 오픈, 호주 오픈, 이 4가지 이러한 내용들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테니스의 기본 예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테니스 경기를 혹시 중계를 본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계를 보면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러한 기본 예절은 어렸을 때부터 테니스 선수가 된 지금까지도 몸에 이미 습관으로 배어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러한 예절들을 지키면서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테니스의 기본 예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시합 중 소리를 질러 상대방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브를 할 때 A 선수가 있고 B 선수가 있습니다. 서로 시합을 하는데 A 선수가 서브를 할 때 관중뿐만 아니라 상대 선수, 관중과 B 선수 모두 다 조용히 합니다. 서브를 할 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이 궁금한 친구들은 한번 테니스 경기 영상을 검색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리고 코트를 바꿀 때는 먼저 길을 양보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선생님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선수가 시합을 했습니다. 두 선수가 시합을 했는데 A 선수가 있고 B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 선수가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심판이 있거든요. 경기가 끝나면 맨 처음에 악수를 와서 네트 사이로 가까이 와서 악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승리한 선수가 먼저 심판하고 악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선수가 먼저 악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에서 패한 선수가 심판하고 먼저 악수를 하고 자기 가방을 챙겨서 경기장을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A 선수는 B 선수가 먼저 심판하고 악수하고 나가면 A 선수가 그 다음에 심판하고 악수를 하고 그 다음에 경기장으로 들어와서 관중들에게 손을 흔들어주면서 인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테니스에는 기본 예절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단정한 복장을 갖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 앞에서 윈블던 대회를 이야기를 했죠. 윈블던 대회는 영국에서 하는데 윈블던 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검색 한번 해보세요. 모든 선수들,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모든 선수들이 복장을 반드시 흰색 옷을 입어야 합니다. 무조건 흰색 옷을 입어야 합니다. 다른 대회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윈블던 대회는 무조건 흰색을 입어야 돼요. 이게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옷을 입는지 궁금한 친구들은 윈블던 대회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선생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과 경기할 때는 항상 먼저 코트에서 기다린다. 이러한 내용은 보통 생활체육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엘리트 체육 선수를 목적으로 하는 선수들은 이런 경우들을 흔하게 볼 수는 없는데 생활체육에서 대부분 이런 규칙들을 이런 예절들을 지켜가면서 테니스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판정에 항의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선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항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의를 최대한 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 이 사진을 보면 이 자리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고 높이가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공이 아웃이 됐는지 아니면 들어왔는지 어느 정도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대회나 좀 중요한 대회 같은 경우에는 민감하기 때문에 선수들 성적이 걸려있기 때문에 민감하기 때문에 비디오 판독 장비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모든 선수들에게 비디오 판독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테니스에서는 판정에 항의하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 주변에 떨어진 공은 자신이 줍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역시도 생활체육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취미로 즐기는 테니스를 할 때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선수들 경기를 하면 어린 학생들이 테니스 경기장에 있는 이러한 선에 맞춰서 다 서 있습니다. 서 있어서 공을 주워주기도 하고 또 공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생활체육에 해당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의 리시브 준비를 확인하고 서브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도 이 선수가 서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라켓을 확인을 하고 있어요. 라켓 보니까 줄이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 확인하고 있을 때 몰래 서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수가 서브를 받을 준비가 완료가 되면 그때 이 선수가 서브를 넣게 됩니다. 테니스뿐만 아니라 족구도 그렇고 대부분의 네트형 경쟁에서 이 규칙은 이 예절은 다 지킨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코트를 바꿀 때 휴식을 너무 많이 취해서 상대를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경기를 보면 휴식 시간이 뭐 3분이면 3분, 아니면 1분 30초면 1분 30초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생활체육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취미로 테니스를 즐길 때 지켜야 하는 예절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한 이러한 운동 예절, 테니스의 기본 예절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뒀다가 테니스뿐만 아니라 네트형 경쟁을 할 때 이러한 예절들을 지켜가면서 운동을 즐기면 더 즐겁고 또 상대 선수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테니스의 배려 사례인데요. 선생님이 한번 사례를 찾아서 왔는데 동영상을 따로 추가로 올려주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선생님이 이 사례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 그림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16년 호프만컵 국제대회인데 국제대회인데 글씨가 너무 진하네요. 국제대회인데 국가대항전이었어요. 국가대항전이면 개인전이 아니라 나라 대 나라와 시합을 하는 거죠. 호주와 미국 시합을 했는데 호주의 레이튼 휴이트 선수와 미국의 잭 사기라는 선수가 시합을 했습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잭 사기예요. 자, 아무튼 이 두 선수가 시합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레이튼 휴이트 선수가 서브를 했습니다. 서브를 할 차례예요. 서브를 했습니다. 서브를 했는데 서브가 이 선 안에, 단식은 여러분 테니스 규칙을 잠깐 설명을 하면 단식은 이 안에서만, 이 안에 공이 들어왔을 때만 인이 됩니다. 아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밖에 색깔이 잘 안 보이나요? 색깔 잘 보이게, 잘 보이죠? 여기 연두색으로 칠한 부분, 이 부분으로 공이 들어가면 아웃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단식은 이렇고 복식은 달라요. 복식은 전체 경기장을 다 씁니다. 복식은 여기 전체 경기장을 다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기는 단식이었어요. 그래서 공이 색깔 잘 보이게, 공이 이 라인 안쪽으로 들어왔어야 합니다. 그래서 레이튼 휴이트 선수가 서브를 했어요. 서브를 했는데 공이 이 선에 걸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폴트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폴트라는 것은 서브를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폴트, 영어 단어예요. 실패. 그래서 그러면 서브를 실패했기 때문에 잭삭 선수가 점수가 1점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잭삭 선수가 손을 들고 심판하고 휴이트 선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브 성공했으니까 비디오 판독 신청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내 점수가 올라갔는데 휴이트랑 심판에게 비디오 판독 신청하세요 라고 다 들리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휴이트 선수와 심판이 놀랬어요. 보통 우리가 점수를 얻게 되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흔히 있죠. 그런데 잭삭 선수는 경기를 잠깐 멈추고 휴이트 선수에게 서브 성공했으니까 비디오 판독을 신청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망설이니까 잭삭 선수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비디오 판독 신청하세요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레이튼 휴이트가 비디오 판독 요청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에게. 그런데 여러분, 테니스에는 비디오 판독 신청 기회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디오 판독을 신청을 했는데 레이튼 휴이트 선수가 비디오 판독을 신청했는데 인이다. 인 아웃에, 볼 인 또는 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신청을 했는데 레이튼 휴이트 이 선수가 생각할 때 인인데 비디오 판독을 신청해서 만약에 판독 결과가 아웃이 나왔다 그러면 비디오 판독 기회가 한번 날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볼이 인이라는 것을 판단을 하고 심판에게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는데 인이 나왔다, 인이 되었다 그러면 비디오 판독
기회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되게 민감한 기회예요. 비디오 판독은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그리고 민감한 비디오 판독 신청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더니 비디오 판독을 해보니까 공이 선에 걸쳐서 나갔어요. 배구랑 마찬가지예요. 테니스도 공이 걸쳐서 선에 살짝 닿으면 인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서브 성공이 됐어요. 그러면 잭삭 선수는 잠시 수업 멈추겠습니다. 지금 5학년이 교실로 이동하고 있어서 수업 멈추겠습니다. 자, 계속 할게요. 지금 5학년이 체육관 수업 끝나고 교실로 이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잭삭 선수가 1점을 처음에 비디오 판독 신청하라고 얘기를 안 했으면 획득하는 건데 비디오 판독 신청하라고 해서 1점 획득한 것이 무산이 되고 다시 한 번이 아니라 1점 획득을 했었잖아요. 다시 설명할게요. 레이튼 휴이트 선수가 서브가 성공이 되면서 1점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1점을 잃게 됩니다. 잃는다는 표현 대신에 레이튼 휴이트 선수의 점수가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처음에 잭삭 선수가 점수를 얻었었는데 레이튼 휴이트 선수에게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하라고 해서 했더니 서브가 성공을 해서 이 잭삭 선수의 점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휴이트 선수의 점수가 올라갔다. 그래서 점수를 잃는 대신에 레이튼 휴이트 선수와 심판과 그리고 관중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은 스포츠맨십을 제대로 보여준 선수를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여러분도 이 네트형 경쟁을 즐기면서 배려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단순히 1점 1점에 너무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그리고 당당히 게임에 참여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는 배려를 실천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잭삭이라고 치고 테니스, 스포츠맨십이라고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치면 동영상이 나올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선생님이 그리고 추가로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올려준 동영상 봐도 되고 여러분이 동영상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테니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맨십을 지키는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맨십이라고 여러분이 유튜브나 다양한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검색을 하면 다양한 영상들이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교과서 94쪽에 있는 세팍타크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네트형 경쟁의 영역 중에 세팍타크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하는 어떤 운동은 아닌데 이게 맨 처음에 동남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종목이 있다는 사실만 여러분이 알아두고 가면 좋을 것 같고 관심 있는 친구들은 교과서 94쪽에 있는 세팍타크로 공을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고 또 공을 만드는 게 어려운 친구들은 동영상을 한번 검색을 해서 세팍타크로가 어떤 운동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추가로 자료도 올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세팍타크로가 어떤 운동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94쪽 맨 위에 있는 내용을 선생님 화면에도 적어봤습니다. 자, 세팍타크로는 차다를 뜻하는 색깔을 잘 안 보니까 차다를 뜻하는 말레이시아어 세팍과 공을 뜻하는 태국어 타크로를 합한 말입니다. 자, 차다, 공을 차다. 그래서 세팍타크로는 3명이 한 팀을 이루고 등나무 줄기로 엮은 세팍타크로 공을 상대 구역에 차 넣는 게임입니다. 이게 등나무 줄기로 만든 공이에요. 등나무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혹시? 학교 여러분 정문 들어오면 오른쪽에 벤치 있잖아요. 벤치 그 덩굴로 되어 있는 그 나무가 등나무예요. 그 나무에 줄기를 엮어서 만든 것이 세팍타크로 공이고 이러한 공을 활용한 게임이 세팍타크로입니다. 자, 그래서 등나무로 만든 세팍타크로 공은
민속 예술품으로 그 아름다움을 인정받기도 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나무 줄기로 엮었는데 동그란 원이 만들어졌죠. 실제로 만져보면 되게 단단한데 잘 튕겨요. 나중에 한번 세박타크로 공을 여러분들이 만져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팍타크로 공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세팍타크로 공은 앞에서 등나무 껍질을 이용해서 만든다고 했죠. 그런데 요즘은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조 합성 고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상일까요? 이 등나무 껍질로 하기 때문에 나무는 가시가 있겠죠. 그래서 가시에 찔린다거나 아니면 우리 몸에 닿았을 때 이 나무에 쓸린다거나 했을 때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인조 합성 고무를 사용해서 공을 만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용이 여자용보다 공이 조금 더 가볍고 크다는 사실을, 남자용이 여자용보다 공이 조금 더 가볍고 공이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팍타크로는 우리나라에도 좀 늦게 넘어왔어요. 1960년대 말에 우리나라에서 그 베트남, 흔히 월남전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베트남이라고 하죠. 당시에 베트남이 우리나라처럼 분단 국가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잠깐 체육과 조금 다른 사실인데 베트남이 1960년대 그 당시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월맹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월남이라는 공산 국가가 서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맹이 패했어요. 그리고 월남이 승리를 하면서 세운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아무튼 이 전쟁에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같이 참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참전 요청을 해서 박정희 대통령 때 월남전에 참전을 했는데 그때 참전해서 동남아에 갔던 군인이나 아니면 기업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 세팍타크로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흔한 어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어떤 기록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전해져 왔다라고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에서 대한 세팍타크로 협회에 들어가면 세팍타크로 유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유래는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자, 경기장 규격은 한번 살펴봐야 되니까. 자, 비슷하죠. 네트형 경쟁의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렇게 네트가 있고 그리고 원이 있고 여기도 원이 있고 이 반원이 있습니다. 반원이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선생님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는 기본적으로 4명이 한 팀인데 4명 중에 3명이 먼저 경기를 뛰고 1명은 교체 선수로 경기에 참여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게임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면 선생님이 추가로 영상도 올려줄 건데 일단 선생님 설명 들어보세요. 자, 인사이드 선수가 이 반원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쪽이나 둘 중 한 곳에 위치를 하고요. 태콩이라는 선수가 여기 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이드 선수가 태콩에게 공을 던져주면 이 선수가 공중에서 한 번에 서브를 넣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3명의 선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3명의 선수들이 공을 받아서 배구랑 똑같아요. 3번 안에 다시 이 세팍타크로 공을 넘기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넘길 때는 당연히 상대 선수가 받기 어렵게 넘겨야겠죠. 자, 득점은 상대 구역에 공이 떨어진 경우에 득점이 되고요. 또 상대의 공이 경기장 밖으로 나간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서브를 했는데 공이 이 구역 안에 들어오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그러면 실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반칙인 경우에는 어깨 아래에 있는 팔을 사용한 경우, 그러니까 발을 써야 되는데 팔을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어깨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 상체로 받을 수 있는데 절대 팔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네트를 건드리면 당연히 파울이 되겠고요. 그리고 네트를 넘어간 경우, 여러분이 세팍타크로 경기를 영상을 또 보면 알겠지만 발로 공을 차면 공중에서 가위차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날라서 찬다든가
좀 역동적인 동작이 많이 나옵니다. 이때 발이 상대 네트를 넘어가게 되면 파울이 됩니다. 그리고 3번 안에 공을 넘기지 못하면 득점을 상대팀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트를 교대하는 조건은 먼저 15점을 먼저 얻는 팀이 그 세트에서 이기고 마지막 세트는 6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트. 자, 배구는 마지막 세트가 15점이라고 했죠. 마지막 세트 어떤 세트일까요? 5세트였죠. 나머지 세트는 다 25점씩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대2일 경우에 마지막 5세트는 15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3세트 중에서 총 3세트 중에서 2세트를 먼저 이기는 팀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세팍타크로는 3세트 중에서 2세트를 먼저 승리한 팀이 이기게 되고, 만약에 1대1로 2세트까지 끝났는데 1대1이다. 그러면 3세트에서 6점을 먼저 얻는 팀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상식으로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94쪽, 95쪽에 있는 융합놀이터와 감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세팍타크로 공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이 교과서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는 친구들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중계를 보는 것 외에는 우리가 경기를 직접 찾아가서 보는 게 상당히 어렵죠. 뭐 축구 같은 경우도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뭐 의자 5칸 이상 뛰고 뭐 이 관중을 입장을 시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경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테니스를 생활체육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 엘리트 체육을, 특히 엘리트 선수들, 운동 선수를 목적으로 하는 선수들의 경기를 보러 많이는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 이렇게 인기가 엄청 많은 스포츠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테니스 혹시나 관심 있는 친구들은 테니스 영상을 따로 찾아보고, 또 배우고 싶은 친구들은 주변에 테니스 배울 수 있는 곳들을 찾아서 배워두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특히 테니스는 우리나라에서 50대 이상, 60대 넘어서도 배울 수 있는 아주 인기가 많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미리 배워둔다면 나중에 조금 더 편하게 테니스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수업 집중해서 들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중간에 또 전투기 훈련 때문에 좀 시끄러웠고, 또 5학년 수업 끝나고 이동하는 시간이 겹쳐가지고 조금 시끄러워서 선생님이 수업을 중간중간에 멈췄습니다. 그 부분 여러분에게 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오늘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선생님이 추가로 올려준 영상은 여러분이 즐겁게 시청하면 되겠습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